리더의 역할은 진짜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인격적으로 실력적으로 부족하다, 발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팀원들의 실력도 정체되고 어떤 삶의 질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리더가 인격과 실력을 늘리기 위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건 저는 방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가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리더가 잘했을 때 낼 수 있는 성과의 차이도 엄청나게 크고, 근데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팀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리더의 역할은 진짜 절대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회사는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계가 있고 결국에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은 위로 탑다운으로 가게끔 돼 있는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팀원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정말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인격적으로 실력적으로 부족하다, 발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어떤 팀원들의 실력도 정체되고 어떤 삶의 질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리더가 인격과 실력을 늘리기 위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건 저는 방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이미 리더가 되셨다는 거는 그동안의 성공 방정식이 있고 본인만의 가치관이 어떻게 보면 뚜렷한 경우들이 많을 텐데, 근데 그게 꼭 옳은 거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 이제 실무자일 때의 어떤 일하는 방식이나 가치관과 리더일 때가 달라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리더가 된 다음에 오래 지나서 굳은 생각들이 꼭 옳은 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물론 이제 실력도 올라가야 되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세상을 보는 눈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맞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공부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공부를 하면은 그래도 뭐 저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오픈 마인드로 계속 이제 받아들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가 잘못된 거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은 좀 이렇게 갇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가 리더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 보는 거를 기본적으로 원래 좀 좋아하는데, 요새는 경영자분들의 책이나 이런 거를 볼 때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분들은 어떤 마인드로 회사를 운영을 하셨고 사람들을 리드했는가, 이런 거를 볼 때 정말 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주로 책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먼저 이런 그 경험하신 분들한테도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들 혹은 답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좀 하고 답을 얻으려고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팀장의 본질이라는 책을 펴낸 과정 자체가, 제가 지금까지 어쨌든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한 것들을 좀 정리하고, 또 정리하다 보면은 좀 빈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채워넣기 위해서 또 공부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책을 펴내고 지속적으로 이제 글을 쓰는 거, 그게 또 저한테는 큰 공부인 것 같습니다. 네. 팀장을 거의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팀을 맡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팀을 이렇게 빌드업하는 경험을 좀 하면서 느낀 것들인데, 초반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0일이나 100일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유가 뭐 예를 들면 대통령 취임 100일 뭐 생각해 보시면 그때 되게 중요한 아젠다들이 세팅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축구 감독이 뭐 이렇게 딱 부임했을 때 100일을 생각해 보면은 축구협회, 그러니까 상사가 그 팀장을 사실은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거를 맞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대부분 많이 이렇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 황금기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 해야 될 일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팀원들이랑 빨리 믿음을 쌓고 팀 운영 방안을 정해야 된다.
그리고 팀에 필요한 리소스를 조기에 확보해야 된다가 이제 요약이고,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이제 팀원들이랑 친해진다, 가까워진다, 이게 신뢰를 쌓는다, 이게 가장 먼저인 것 같은데, 뭐 단기간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우선은 이제 본인에 대해서 최대한 오픈해서 많은 거를 말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커리어부터 뭐 그냥 뭐 이렇게 어떤 팀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훨씬 더 자세하게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얘기를 하고, 뭐 본인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그 다음에 뭐 리더십에 대한 나의 어떤 스타일은 이런 편인 것 같다, 뭐 오늘 일을 하면서 갖고 있는 생각이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간지러워도 최대한 정리해가지고 초반에 얘기를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는 것도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우선은 누가 이제 팀장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팀원들은 그 팀장이 어떤 사람인지 엄청나게 궁금해 한단 말이죠. 그리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일까 봐. 그래서 이제 나에 대해서 오픈을 하면 할수록 그 불안감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의 소개를 자세하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건 팀 운영 방안의 수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젠다 세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상사와의 얼라이먼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사와 1대1 미팅을 통해서 상사가 생각하는 이 전체 조직에 대해서 생각하는 미션이나 존재 이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고, 우리 팀에 대해서 이제 기대하는 바가 뭔지 들어보고, 그동안에 좀 불만이었던 게 뭐가 있었지, 뭐 이런 것도 좀 들어보고 해서 일단은 상사의 기대사항을 이제 충분히 숙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좀 연관된 팀들이 우리 팀에 바라는 거나 혹은 그동안 아쉬웠던 거 이런 거를 좀 인풋을 얻어서 빠른 시간 안에 워크샵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팀원들이랑 워크샵을 해서 우리 팀의 어떤 미션이나 비전, 그 다음에 우리 팀의 핵심 역할은 뭐가 돼야 될지,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 우리는 대략적으로 언제 어떤 일을 할지, 그 다음에 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직이 필요하고, 지금 있는 사람 이외에 어떤 채용이 필요할지, 혹은 뭐 어떤 예산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일종의 나침반이 돼가지고 팀 사람들이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너무 늦어지면은 계속 좀 이렇게 그 방향을 못 잡고 효율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고쳐도 되니까 초반에 이 과정을 좀 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팁인데, 채용에 대한 거는 이 운영 방안을 빨리 수립을 한 다음에 그 추가 채용에 대한 그런 그 승인을 빨리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 채용이라는 게 좀 어려운데, 초기에는 그래도 이 승인을 받기가 조금 용이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사가 힘을 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뭐 필요 없는 사람까지 무조건 받으라 이런 건 아니지만, 결국에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슬롯을 빨리 받고, 그 다음에 또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채용은 아시는 것처럼 뭐 채용하기로 마음 먹을 때부터 뭐 공고를 올리고 누군가를 설득하고 인터뷰하고 그 사람이 또 전 회사에 인수인계를 하고 등등, 이 리드 타임이 길기 때문에 좀 초반에 빨리 결정하고 빨리 찾기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팀장이 팀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세세하게 알면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공을 자기 것도 아닌데 다툰다고 하는 거는, 내가 그거를 이렇게 쇼오프 하지 않으면 팀장한테, 팀장이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보여줘야 된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건데, 팀장이 그거를 알고 있다면은 우리 팀장은 내가 뭐 하는지 다 알고 있고 되게 페어하게 평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난 내 일만 묵묵히 열심히 하면 돼 라는 게 그런 믿음이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팀장이 사실 잘 모를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팀장은 저는 이제 임원되고 경영진 되고 이러면 범위가 넓어지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팀장은 그 정도의 디테일로는 팀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부터 강조를 한 거지만은 1대1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게 사람들 많이 계속 그룹으로 얘기하다 보면 서로 막 숨기고 혹은 눈치 보고 이래서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는데 1대1로 얘기하다 보면 뭐 좋은 거 안 좋은 거 디테일한 거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팀장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팀장이 또 너무, 이건 뭐 팀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너무 이렇게 그 팀의 일에서 떨어져서 이제 시키기만 하고 하다 보면은 또 이제 그 업에 대한 팀원들이 하는 일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팀장은 어느 정도는 그 플레잉 코치처럼 그 중요한 일 적어도 뭐 아주 시급한 일 이런 거는 좀 직접 하기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해서 그 감을 잃지 말아야 되거든요. 물론 아주 작은 팀은 뭐 감을 잃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중요한 일을 거의 그러니까 많은 부분 본인이 해야 되기도 하고 큰 팀으로 갈수록 이거를 뭐 이게 좀 적어지지만 아무리 큰 팀으로 가더라도 계속 그런 그 일에 대한 거를 전혀 안 하고 관리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예. 제가 약간 거의 그러니까 M세대의 시작이고 X세대 끝인데 기성세대와 그래서 MZ세대 딱 중간에서 교류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많이 지켜본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성세대 분들이 MZ세대는 뭔가 열정이 없다. 뭐 딱 어느 정도 선까지만 한다. 이기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절박하지 않다.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꽤나 확신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주로 팀원들이 MZ세대들과 많이 했고 어린 친구들이랑도 일을 많이 해봤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지 그 어떤 세대의 특성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요즘 그 MZ세대 잘 관찰해 보시면은 몸 관리, 그러니까 운동한다든지 식단 관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훨씬 더 체계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엔잡을 하기도 하고 자기 개발에 대한 그런 열정도 되게 높은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뭐 그 회사의 목숨을 예전처럼 걸지 않아서 그렇지 이 인생으로 넓혀서 보면은 이제 충분히 되게 치열하게 체계적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기성세대는 MZ세대를 이해 못하는가를 잘 살펴보면 이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MZ세대는 본인이 원하는 거를 표현하는 게 되게 익숙하고 그걸 표현하는 거를 저지하지 않는 환경에서 자라났다고 생각하고요. 기성세대 분들은 되게 우리가 빠르게 성장을 해야 되는 시기에서 본인의 어떤 니즈나 어떤 본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최대한 좀 죽이고 조직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게 진리다라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본능, 그러니까 뭐 성장하고 싶고 자유롭게 일하고 싶고 기여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MZ세대나 기성세대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MZ세대가 전혀 다른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뭔가 새로운 관리하는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저는 모두가 다 인간은 그 기본적으로 그런 그 본성은 똑같다. 그러니까 그 본성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결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리더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성세대들이. 그러니까 그 팀원들을 구성원들을 전체를 다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흐름이기 때문에 뭐 예전에는 이랬는데라는 거는 이제 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인간의 본성을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조금 사족이라서 제가 중간에 얘기 안 하고 뺐는데 제가 좀 또 재밌게 생각하는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그런 아까 말씀드린 기성세대들이 그런 그 좀 고속 성장으로 이렇게 그런 위주로 좀 살아오다가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런 문화가 한 번에 좀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는 시기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2010년과 15년 사이 혹은 뭐 그 중반 2010년대 중반 이때라고 보는데 그때 회식이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복장도 이제 자유복장화가 됐고, 그다음에 뭐 직급 파괴, 뭐 호칭 파괴 이런 것들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IT 기업들이 엄청 잘 나가면서 이제 IT 기업의 어떤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좀 이렇게 많이 퍼지기 시작했고, 예, 그 다음에 꼰대를 되게 희화하고 이제 꼰대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사회에서 이제 많이 공격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이 사회적 밀집도가 엄청 높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저는 정말로 빠르게 일어났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때 더군다나 제가 이제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1년 1년 들어올 때마다 저는 조금 더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었는데 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이미 대세가 됐기 때문에 적응을 빨리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래 책을 좋아하고 책에서 저는 정말 그동안에 많은 거를 배워 오기는 했는데 책을 이제 직접 처음으로 써보니까 진짜로 말로만 했던 그 저자의 인생이 진짜 녹아 들어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더 체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몇 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또 연구하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 몇 년 동안 고민한 것들을 책으로는 몇 시간 안에 되게 빠르게 그래도 습득을 하고 참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투자 대비 그 효용이 되게 높은 자기 개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책에서 저는 정말로 많은 도움과 위로를 얻는데, 그러니까 뭐 경영에 있어서는 제가 좋아하는 뭐 그런 경영자들, 그 다음에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역시 또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작가들, 이런 분들의 책을 제가 뭐 스스로 이제 어떤 책을 읽었을 때 뭐 별점은 남기는데 별 5개 만점에 6개를 준 책들은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읽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좀 긍정적인 에너지가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또 그런 에너지를 올릴 수 있는 책. 그 다음에 뭐 경영에 대해서 좀 이런 게 원칙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겠다라고 하면 또 관련된 책들 이런 걸 계속 꺼내서 반복적으로 읽는 편인데 그러면은 또 되게 다시 좀 바싹 그 마음을 잡게 되고 하는 그런 되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마음이 계속 좀 더 게을러지고 뭐 좀 더 소극적으로 되고 뭐 좀 더 부정적으로 되고 이런 게 계속 수행하지 않으면 저는 이제 그런 상태로 자꾸 회귀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잡아주는 게 그런 책의 역할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많은데 그 이제 구본영 선생님 책도 9권인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뭐 그대 스스로를 경영하라 뭐 이런 책도 상당히 이제 스스로를 모티베이션 하는데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자서전 중에는 이제 손정희 자서전이나 스티브 잡스나 이런 자서전 되게 좋아하고 마스다 무네아키라고 이제 그 일본의 치타야 서점이라는 그 서점 만드신 분의 책이 있는데 그분 책도 되게 뛰어난 인사이트가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는 손흥정님, 그러니까 손흥민 아버님이 쓰신 책도 정말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게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기본에 충실하고 어떤 것도 이제 단기간에 되는 거는 없다.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책이었는데 이미 말도 안 되는 성공을 보여준 사람이 이제 해주는 말이니까 더 이제 이런 위로가 좀 됐었던 것 같고요. 뭐 그 이외에도 그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라는 책도 제가 그 경영하면서 정말로 너무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하는 책이고 뭐 마음에 대한 긍정성이나 이런 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이 보시는 책들이긴 하지만 이제 에너지 버스라는 책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었고 뭐 미움받을 용기도 제가 그 말씀드리는 별 6개 중에서 되게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고 그게 이제 근데 사실 그때는 이게 그러니까 힘든 것만 있으면은
사실 그렇게 또 막 공부하고 이렇게 잘해보려는 의지를 가지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재미도 엄청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리더십 역할을 좀 해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실제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팀원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마음으로 도와주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하나하나 시도해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응이 바로바로 오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힘든 점도 많았지만 그렇게 이게 지칠 정도로 힘들었나라고 보면은 뭐 크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원래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좀 뛰어넘으려면은 예, 그런 시련이 있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저는 그러니까 일을 잘한다는 거는 이제 기본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실무진 때 별로였는데 팀장이 시켜야겠다 이런 회사는 일단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하는 거는 이제 그냥 기본인 것 같고요. 제가 조금 그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크고 작은 리더십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뭐 TFT다, 혹은 뭐 프로젝트다. 꼭 이제 공식적인 직함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리더, 혹은 뭐 회사 밖에서, 그러니까 꼭 업무적인 게 아니라 그 팀에서도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비업무적인 리더 역할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거를 많이 맡아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뭐 리더십에 대한 그런 감각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 리더로 갔을 때 이제 기본적인 실력과 리더십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리더십에서도 이 사람은 뭐 역량이 있네, 포텐셜이 있네, 이렇게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